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꿀팁이 진짜 많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 꿀팁 영상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꿀팁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밌었어요. 내가 삶에서 알게 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느낌? 근데 나중에는 저에게 그렇다 할 놀라운 꿀팁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꿀팁 영상들을 보는 게 다소 피로감이 들더라고요.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은 조바심이 항상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 보면은 이거를 다 삶에 적용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자꾸 까먹고, 또 계속 또 다른 꿀팁을 찾고, 이 과정이 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많이 봤는데도 머리에 너무 안 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꿀팁이라는 거는 항상 좀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요. 또 새로 사야 하는 물건도 많고, 새로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그런 거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이 말은 정말 진리였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철학자의 말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짜 영상을 정리하면서도 이 문장들을 더 많이 새기고 꿀팁도 너무 재밌고 좋지만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자면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좀 더 고찰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이 문장을 좀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자신의 한계와 본질을 인식하고 자기 이해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자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인식을 잘하는 게 개인의 정신적 건강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 인식이 좀 잘 이루어져야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고요. 동시에 대인관계에서도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러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저에게 맞는 러닝화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닝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마라닉 TV 채널에 올레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진짜 달리기를 너무 오래 하셨고 또 잘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러닝화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 모두에게 좋은 최고의 러닝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전에는 이런 신발을 신었지만 지금은 이런 신발을 신어요. 근데 부상률이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전에 신발로 돌아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어떤 신발이 맞는지 나를 먼저 알고 그런 신발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돈은 다소 잃겠지만 나에게 맞는 걸 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보는 거. 그게 진짜 나에게 맞는 러닝화를 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나 자신을 알면은 내가 오히려 더 잘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더 잘 맞는 걸 잘 찾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제 친구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좀 슬림한 체형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 언덕 같은 데를 되게 잘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언덕을 오를 때 되게 짐을 덜 가져가는 셈이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평지를 진짜 잘 달리는 스프린터 타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체형을 가진 스프린터는 이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스프린터인 사람은 그런 클라이머를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남들이 추천하는 거, 그런 꿀팁 정말 좋아요. 재밌고. 근데 이게 대체로 나쁘지는 않은 것들이지만 내 기준에서 이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오픈북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그걸 실패해보고 돈을 써보고 하는 과정을 너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리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뷰를 보다 보면은 그 리뷰대로 했을 때 100% 나에게 맞고 만족하는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엔 그걸 해봐야 찾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 나에게 잘 맞는 걸 찾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잘 맞나 나쁘나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도 되게 흐려진 채로 살아가기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나를 안다면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나에게 뭘 적용해야 될지를 결국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러닝화나 혹은 어떤 운동을 할지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도 정말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나 자신을 안다는 것에서 중요한 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채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 이 문제 모른다 하면서 그 모른다는 것을 안대요. 근데 저는 제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항상 제 점수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틀릴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잘 못 배우는 이유가 내가 얼만큼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면 그럼 그걸 오히려 배워갈 수 있고 또 그런 겸손함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안다는 게 나 자신의 어떤 특징과 특이성일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뭔지를 아니까요. 저는 특히 신발 사이즈도 평생 좀 모르면서 살아왔었어요. 제가 발이 235니까 그 신발이 얼추 들어가니까 나는 모든 신발을 235를 사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맞춤형 깔창을 맞추면서 알게 된 게 저는 발볼이 엄청 넓은 편인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도 많이 넓은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발볼이 넓은 경우에는 이 길이에 맞추는 것보다 발볼이 편한 신발을 찾고 그 안에서 길이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목이나 발볼 이 부분이 맞으면은 길이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발볼이 좀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러면 불편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 신발을 신어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250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짜 알면은 우리가 뭔가 편견으로 갖고 있던 것들 혹은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변화는 유일한 상수이다. 헤라클리토스. 상수라는 말은요.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변화야말로 사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요.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살면서 좀 크고 작은 수많은 변화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특히 어릴 때 부모님이 과자를 안 드시는 게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엄마는 왜 과자 안 먹어? 맛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과자 너무 달아. 입에 달아서 안 먹어 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저희한테 양보하려고 해주신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30대만 되어도 진짜 과자가 너무 단 거예요. 그 디저트도 너무 달면 잘 못 먹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케이크 먹으면서 이거 안 달아서 좋다 이런 얘기 진짜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는 유행어, 밈 이런 거 진짜 많이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유행어 테스트 이런 거 항상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마다 맨날 100점을 맞고 아니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유행을 몰라서야 되겠어?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밈 테스트 하면 항상 정말 처참한 점수가 나오거든요. 신기하게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쪽에 큰 관심이 안 가고 그거를 제 세대가 이제 만들지 않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는요, 사실 그냥 저에게 뮤비 보는 곳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럴 때나 유튜브를 들어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 유튜브 안에서도요, 정말 많은 또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시점에는 그림 유튜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규모가 크고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그림 유튜버 분들도 많고요. 또 쇼츠가 이렇게나 많이 떠오를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쇼츠를 많이 만들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영원하지 않고 변화했다는 거죠. 사실 크리에이터로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뒤처지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언제나 저도 그걸 다 쫓아가면서 지금처럼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오래 하는 걸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안 한다고 해도 인생 자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어떤 변화든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응하고 살 때요.
그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유튜브가 흐름이 될 때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와, 이렇게 보는 게 재밌는데 하는 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8년도에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점에도 유튜브를 하는 게 레드오션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림 유튜브 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이쪽은 왜 이렇게 재밌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없지?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그림 쪽은 유튜브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림 쪽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까라고 생각했던 게 좀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그냥 인생 자체를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에 대한 그런 일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 세계를 오해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다양한 시선이라든가 이런 큰 흐름 같은 거를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생각만이 옳다는 것을 좀 더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갖게 된 유연함으로 적응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변화하는 것들을 되게 탓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변화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변화 안에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가끔씩 제가 친구랑 영어로 말하기를 하거든요. 그 친구는 싱가포르에 살다 와서요. 영어를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영어로 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묘하게 제가 어려지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여운 의미로 어려지는 게 아니라 슬픈 의미로 어려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유치하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아, 내 생각이 이렇게 짧나? 나 이렇게 무례한가 싶을 정도로 그 영어가 짧다 보니까 그 표현을 할 때 제 생각도 많이 얕아지고 작아지고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끝을 깎지 않은 굉장히 뭉툭한 연필로 작은 종이의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게 연필이 두껍다 보니까 뭔가 쓸 수 있는 게 적고 그리고 이 종이도 작다 보니까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느낀 게 뉴진스의 한이님의 영어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람이 속도 깊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근데 한이님이 한국어를 할 때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 생각만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아니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춤도 잘 추고 이렇게 표현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지 했더니 그 사람의 익숙한 언어인 영어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참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풍부하게 연습해봤던 사람이겠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양한 사고, 또 깊은 사고라는 거는 언어에 기반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한 책에서 읽은 문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안간힘이라고 적었다가 안간힘 앞에 올 형용사로 작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지웠다. 안간힘은 좀 크면 안 되나? 사실 안간힘은 굉장히 커다란 힘이다. 물리적인 힘 이후로 정신이 발산하는 힘이자 애쓰는 마음이 깃들기 때문이다. 서윤후 작가님의 고양이와 시라는 신간에서 제가 읽은 문장인데요.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시적 허용으로 작은 안간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감히 그런 수식을 붙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찾은 안간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간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고통이나 울화 따위를 참으려고 숨 쉬는 것도 참으면서 애쓰는 힘. 이게 굉장한 단어이더라고요. 정말 작은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이 자체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이처럼 모든 단어에는 저마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단어를 쉽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시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전을 찾아본다라는 그런 시인들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라고 생각했을 때
때 막연히 여유 있을 때 즐기는 문학이지 않을까? 혹은 뜬구름 잡는 소리? 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가 도리어 짧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게 쓰여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은 시인이 단어를 곱씹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언어를 파인다이닝처럼 내놓는 셰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될 수는 없지만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쓰는 말들을 좀 더 날렵하게 다듬고 적확하게 사용하고 또 더 깊은 문해력을 갖추면요. 내가 이 세상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언어를 확장하는 데 저는 글쓰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유튜브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항상 글쓰기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좀 더 글다운 글을 많이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글쓰기가 되게 좀 사소하고도 평범한 일 같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이런 언어라는 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선 나도 나만의 폭넓은 언어를 갖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넘쳐나는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이지만요. 나만의 생각을 좀 글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서 나의 언어를 확장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정말로 이 고전이라는 게 왜 오래 살아남았는지 역시 뭐든 클래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철학책들을 좀 더 가깝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또 살아남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참 진리인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 그 밖에도 정말 중요한 격언들 혹은 진리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요즘에 속담도 진짜 너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속담이 정말 조상님들의 맞는 말 대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진리인 것 같다 하는 인생의 클래식들 또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